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형입니다. 요새 혈당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다이어트 유행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우선 혈당 다이어트에서 혈당이란 뭘까요? 혈당은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피 안에 둥둥 떠다니는 설탕입니다. 얘네들은 혈액 안에 녹아들어서 둥둥 떠다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가서 에너지로 바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다이어트와 무슨 상관일까요? 혈당이 인슐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되게 함으로써 지방합성이 덜 되게 막는 것이 혈당 다이어트죠. 그런데 인슐린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얘는 뭐 하는 녀석일까요?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여기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보시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키스 프레이니슨 교과서인 대사와 영양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복잡한 거는 됐고요. 여기 굵은 화살표가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만 보시면 됩니다. 우측 맨 아래를 제외하고 인슐린과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게 4개가 있어요. 얘네가 뭘 말하냐면은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요. 혈액 속에 에너지를 끌어와서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이 플러스 되는 거죠. 전부 인슐린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있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 아래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뺄셈. 자, 이거는 인슐린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인슐린이 있으면 에너지가 지방으로 합성이 되고요. 반대로 인슐린이 없어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즉 혈당 다이어트는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지방 합성을 막아보려는 다이어트입니다. 왜? 혈당이 있으면 인슐린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냥 덜 먹고 칼로리 덜 먹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뭐 혈당, 인슐린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렇게 칼로리로만 따지는 다이어트를 칼로리 인 앤 아웃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체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도에 네이처지 47명의 세계적 비만 전문가들이 올린 선언문을 보면 칼로리를 덜 섭취하거나 운동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쓰면 살이 빠진다거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들과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 같은 문제지 같은 교과서, 같은 연필을 줘도 누구는 공부를 더 잘하고요. 누구는 좀 더 못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들어오고 똑같은 거 다 하는데도 누구는 일을 더 잘하고 누구는 일을 좀 더 못해요. 이걸 먹을 것에도 적용을 해보면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더 찌고 누구는 덜 찌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다 차이가 개별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걸 개별 차이를 싹 무시하고 칼로리로만 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 공부라 치면 똑같은 교과서 연필 받았는데 왜 더 못할까? 그 사람이 집중이 문제인가? 아니면 책상이 불편한가? 아니면 혹시 주위에서 소음이 있지는 않았나? 친구가 괴롭히나?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똑같이 먹는데 왜 더 찔까? 아니면 왜 덜 찔까? 그렇다면 장에서 흡수하는 게 다른가?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더 합성하나? 등등을 따져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간에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이 먹어도 왜 더 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해서 그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아마도 혈당과 인슐린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혈당 다이어트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MZ세대들이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노력은 좀 덜 하더라도 효율은 더 가져가고 싶다. 누구나 당연히 바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최근 한국인의 식단에 설탕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다이어트가 좀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식약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5.3g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하루 당류 섭취량은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설탕을 가면 갈수록 더 먹고 있는데 한국인이 당에 더 강하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더 약할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18년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12% 작고요. 인슐린 분비 기능은 서양인보다 36%나 떨어졌습니다. 즉 혈당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 맞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혈당 다이어트 하는 법들을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혈당 다이어트의 핵심은 혈당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의 내분비학자인 랄프 디프론조가 만든 도표를 보시면 인슐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지방을 얼마나 분해하느냐가 확 달라지는데요. 이 도표의 왼쪽 끝을 보시면 인슐린이 거의 없을 때 지방 분해가 확 잘 되다가 인슐린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 바로 분해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인슐린은 혈당이 높을수록 많이 나오니까 혈당을 건강에 무리가 없는 한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혈당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낮게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1번, 첨가당을 안 먹든지 최대한 줄인다. 보통은 그냥 이럴 때 뭐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도 여러 종류인데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구조가 복잡한 탄수화물은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채소 드셔도 되고요. 밥도 드셔도 됩니다. 또 과일은 과당이 있긴 하지만 섬유질도 엄청 많고 수분도 많고 비타민 미네랄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안 되는 거, 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설탕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실 때도 요리하실 때 설탕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무엇보다 설탕이 아주 듬뿍 들어간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빵, 초콜릿 등등 이거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얘네를 아예 안 드시거나 정말로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얘네는요,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그냥 폭발합니다. 그리고 2번, 밥을 먹을 때 섬유질, 단백질부터 먹고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먹는다. 이건 전문용어로 밀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기후의과대학의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먹는 순서를 바꾸면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먹으려면 보통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밥이나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고깃집에 삼겹살 구워서 드시러 가셨다. 자, 그렇다면은 고기부터 드시고요. 밥이나 냉면 같은 것들은 맨 마지막에 드시면 되겠죠. 가끔 유튜브 보면 채소 3조각 먹고 식사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밀 시퀀싱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엔 그 3조각보다는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그리고 3번, 하루에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먹는다. 이건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단어로 많이 아실 거예요. 존스 홉킨스 의대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6시간을 식사하고 18시간을 단식하는 6대18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혈당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져서 더더욱 좋다고 하죠. 여러분은 꼭 6대18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루 3끼 제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면 됩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제 시간에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4번, 식단에서 섬유질 비중을 늘린다. 청두 핑안병원의 21년도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은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섬유질이라는 것 자체가 식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이 섬유질이 탄수화물이랑 섞이면서 소화가 느리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도 천천히 오르겠죠. 즉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섬유질은 뭘로 먹으면 좋을까?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채소가 최고 좋고요. 그리고 과일도 좋습니다. 또 채소 중에서도 녹말 위주인 감자, 고구마, 단호박 얘네보다는 다른 채소들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이파리처럼 생긴 채소, 잎처럼 생긴 거, 줄기처럼 생긴 채소, 자 얘네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꽃처럼 생긴 채소, 요런 브로콜리도 좋지만요. 그리고 5번째,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을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혈당 관리야말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미국 당뇨학회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2가지 방법으로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서 혈당이 내려가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하면서 근육을 쓰다 보면 혈당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24시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해줘야겠죠. 힘들게 하실 것도 없고요. 하루 30분 규칙적으로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활용해 본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하면 혈당이 내려가고 뭘 하면 혈당이 오르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운동을 하자마자 뭔가 먹으면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남들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또 빵에는 강한데 국수에는 좀 약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달달한 빵보다 피자빵 같은 좀 더 기름진 빵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것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혈당을 재려면 계속 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프기도 하고 번거롭잖아요. 뭘 할 때마다 피를 내라니. 그래서 활용하면 좋은 게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그냥 반장고 붙이듯이 이렇게 기계를 위팔에 붙이고 밴드 붙여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5분마다 재서 혈당 측정이 됩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2주 정도 측정을 해보시면 내 혈당 변화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내 맞춤형 다이어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혈당 다이어트는 사실 살이 빠지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당뇨병 같은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은 것을 고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당이 알부민 등과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산물 AGE가 되고요. 이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혈전 등의 찌꺼기가 끼게 되고 그러면 혈관이 딱 막히게 되는 거죠. 이때 작고 가는 혈관부터 막히는데요. 신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주로 좀 작고 가늘죠. 그래서 걔네들이 7에서 8년 정도에 벌써 망가지고 눈에 가는 망막 혈관도 좀 작고 가는 편이라서 걔도 10년 정도에 망가집니다. 거기서 12년에서 15년까지 가면은 신장도 상해요. 이런 현상을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혈당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혈당 다이어트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 혈당 다이어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